네. 자, 세계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펀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시간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목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 펀드를 소개해 주려고 가지고 나오셨어요. 뭐 특별하게 어떤 상품인지도 궁금한데 우선 왜 펀드를 좀 들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최근에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네. 많은 분들께서 소문과 뭐 자기만의 투자 감각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예상과 잘 맞아떨어지면 수익률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 국가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세금이라든가 환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해외 투자를 좀 맡기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해외 펀드에 조금 많이 좀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도 펀드를 잘 고른다면,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에 많이들 이렇게 몰빵 펀드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높은 배당 수익률과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유리자산 운용의 유리 글로벌 거래소 펀드를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펀드는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거래소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가입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대체적인 내용들은 기존 펀드들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 2015년에 많은 분들께서 한번 관심 펀드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지금 유리거래소 펀드, 유리글로벌 펀드, 전 세계 좀 여러 나라에 좀 분산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특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좀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네.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 유리글로벌 거래소 펀드에 대한 특징들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펀드 이름에서 이미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글로벌 거래소 펀드는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거래소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사실 증권거래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이게 증권거래소에 투자한다. 이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KRX 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일반 기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거래소도 민간 기업들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러나 거래소가 단순하게 일반 기업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은 어떤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어떤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변수가 많습니다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총체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가 거래소를 단순하게 그렇게 일반 기업들처럼 내버려 두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래소가 이렇게 망하도록 그 국가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특징도 아울러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것도 같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또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전 세계 이 거래소에 투자하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좀 있나요? 네, 거래소가 일반적으로 사실 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 망하지 않는 기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안정성이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거래소가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성장성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성이 높은 주식에 주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소가 부도 위험이 없다. 이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 단순하게 거래소가 주식과 채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같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소들마다 이렇게 다양한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성과 안정성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소들을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꽤 괜찮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또한 거래소들이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까지 챙겨서 안정적인 투자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투자 관점이고요. 최근에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의 증가가 곧 각 국가의 대표 거래소들의 거래량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식이라든가 채권, 파생 상품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래소의 어떤 그 수익도 점차 증가하면서 굉장히 그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계 주식의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 잠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어떤 특정 대륙에만 편중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해서 미국 그리고 중남미, 유럽 대부분의 대륙의 거래소들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아울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좀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좀 수익률을 내는 펀드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동안 이제 좀 긴 기간 동안 놓고 볼 때, 이 유리글로벌 거래소 펀드 수익률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그리고 최근 단기간에는 또 어땠는지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성장성이 높은 주식에 분산 투자하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인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유리 글로벌 거래소 펀드 같은 경우도 설정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일관된 투자 철학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온 펀드인데요. 이 펀드의 그 벤치마크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S&P와 KRX의 익스체인지 인덱스가 첫 번째 벤치마크고요. 두 번째는 MSCI 세계 금융 지수의 지수가 또 하나의 그 벤치마크입니다. 사실 설정일 이후에 각각 26.28%와 마이너스 33.68%를 기록하면서 어떤 그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9년부터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각 두 개의 벤치마크 대비해서 162.80%, 166.56%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이 펀드가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신흥국 시장에 굉장히 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하면서 성과를 보여왔고요. 또한 올해 2014년도 7월부터는 그 후광통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홍콩 거래소의 비중을 높게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그 수익률 그리고 비중 조절을 그동안 잘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액티브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 펀드 매니저의 자의적인 판단입니다만, 이런 판단이 잘 맞았을 때는 기존의 인덱스들보다 훨씬 아웃퍼포먼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고요.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런 펀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신흥국 증시가 조금 침체됐었고 선진국 증시가 오히려 좀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신흥국 증시도 그동안 좀 긴 기간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글로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죠. 네, 사실 최근에는 너무나 선진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국 시장의 성장이, 신흥국 시장이 조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활기를 넘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요 신흥국 시장의 주식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가파르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경제 발전과 함께 이러한 거래량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후광통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도 지금 많이 뜨거워지고 있죠. 지난 7년 동안 사실 중국 상해 증시도 거래량이 많이 그게 줄어들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중국도 이제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에 이렇게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예, 특히 신흥국의 시가총액이 증가율이 점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GDP 비중 대비 선진국 시장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신흥국 시장이 또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메워주고 있어서 이 두 개의
큰 국가들이죠. 신흥국 시장과 선진국 시장이 골고루 발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가별 시가총액과 글로벌 GDP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진국이 좋을 때는 선진국이, 그리고 신흥국이 좋을 때는 신흥국이 좋으면서 이 글로벌 펀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걸 이제 개인이 하나하나 좀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좀 리스크를 좀 많이 떠안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비중 조절을 좀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앞으로의 좀 뭐 안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펀드 내의 좀 구성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네, 유리 글로벌 거래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7개 대륙에 15개 국가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18개에서 20개 정도의 거래소에 투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1개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개의 거래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거래소에 분산 투자한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북미 쪽의 투자 비중이 약 31%로 가장 높은 부분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굉장히 유명하죠. 기술주 거래로 유명한 나스닥이 주로 큰 거래소 중에 하나고요. 또한 파생 상품 시장의 메카죠. CBOE, 미국 시카고에 소재하는 CBOE와 CME 거래소, 이런 거래소들이 굉장히 크게 전 세계 파생 상품 시장의 구성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떠오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상품이라든가 원자재, 에너지들을 주로 투자하고 있는 국제거래소죠. ICE. ICE라는 거래소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많이 익숙하십니다. 유렉스 야간 옵션 많이 거래하시죠. 이런 유렉스 거래소를 비롯해서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홍콩, 영국 등 다양한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거래소에 분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가 조금 펀드 수익률에 크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전 세계 상장 거래소들을 골고루 투자하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글로벌 거래소 펀드의 특징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펀드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펀드를 투자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펀드를 투자하실 때 크게 3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해외 펀드들이 손실이 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담당 펀드 매니저가 자주 바뀌는 그런 부분인데요. 유리 글로벌 거래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펀드 매니저가 바뀌는 부분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꾸준하게 4년 동안 계속해서 일관된 투자 철학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이 거래소 펀드 같은 경우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설사 바뀌더라도 그렇게 큰 수익률 변동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종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니저가 바뀌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 투자의 성과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바로 환율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해칭을 하거나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서 순자산의 약 50%에서 70% 수준의 환해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환율 변동에 대해서 해칭을 걸어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펀드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펀드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때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많이 환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분산 투자의 장점을 극대화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유리 글로벌 거래소 펀드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에 좀 상장이 되어 있는 전 세계에 상장된 증권 거래소에 투자하는 펀드죠. 15개국 이상의 분산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이 안정적인 수익률의 주인공이죠. 유리 글로벌 거래소 펀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모닝쇼 이렇게 해서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